선배가 후배에게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늘의 만화 이야기는 바로 무협 웹툰 티어리스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요 티어를 나누는 기준은 100% 제 주관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무협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협입니다. 무협이에요. 무협이고, 두 번째 거는 무협이고, 이제 세 번째 거가 무협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무협은 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와 협의 세계에서 무라는 거는 무술이잖아. 무술. 작품 자체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우리 세력이 얼마나 강해졌고 강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작품을 무협이라고 하고, 협은 민중을 위하고 정의를 논하고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를 논하는, 주인공은 과연 어떤 협을 이루고 있는 작품인가에 집중하는 거를 무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무협인데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무를 다루는 작품도 아니고 협을 다루는 작품도 아닌데 세계관을 가져가는 데 집중하는, 거의 판타지 쪽에 더 가까운 작품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 중간 정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무협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무협하고 무협을 좀 좋아하거든요. 오늘 하는 티어리스트는 요 무협과 요 협이 잘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좀 더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작품입니다. 화상귀환입니다. 화상귀환. 이거 참 추천하기에는 정말 좋은 작품인 건 맞아요. 무협이라는 세계관 자체에서 화상귀환보다 입문하기 좋은 작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세 개로 나누면 어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미음 히읗 이쪽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상귀환 같은 경우에는 설정 자체가 검술명과 막내 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스토리랑 크게 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원래 몸담고 있던 가문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그걸 부흥시킨다는 스토리가 위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상귀환에서 무협 세계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관을 넣었어도 말이 되는, 진행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티어리스트 쪽으로 넘어가자면은 시즌 1 기준으로는 명작. 무협 세계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미를 시즌 하나에 정말 압축해서 잘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 2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만함 정도. 평균 내면 재밌음. 현재로는 이 정도가 아닐까. 화상귀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성향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명이가 중간에 드래곤볼 생각나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여기를 안 패도 되잖아요. 사실 싸우는데 옷이 찢어지는 것까진 이해를 하는데, 요 찢어지는 느낌이 딱 그 여성향에서 사람들이 정말 환장할 만한 그런 옷으로 찢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성 독자를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요렇게 들어가는 건 전 오히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렇게 들어가서 여성 독자들을 잡을 수 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무협의 낭만과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무협의 낭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을 전달해주는 방식에서 남성향과 여성향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향은 좀 수컷의 향기가 느껴져서 등으로 말한다 그런 느낌. 여성향 쪽은 사연을 구구절절 풀어서 우리가 정말 요 마음 끝에서부터 감동을 해야 되는,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연출이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좀 질질 끄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나노마신. 여기에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음 히읗하고 무협 사이에 있는데 무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노가 안 나오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보다 보면은 수신이 터지지 않아, 나노가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 그런 댓글들도 많이 봤는데, 나노가 안 나오고 우리 주인공이 막 교주가 되고 서로 세력 싸움하고 막 황가랑 싸우고 그런 내용 나오니까 무 쪽에 가깝지 않나. 티어 같은 경우에는 나노마시는 사실 스토리를 음미하면서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주 되기 전까지는 주인공이 강해지는 거를 보러 가기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그냥 깨부수는 거 보러 가는, 그래서 언제 깨부숨, 그래서 팔 언제 수집함.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노마심은 그냥 요새 작화랑 싸움 보러 가는 볼만함 정도의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력구도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니가 쎄? 야, 내가 쎄? 쫄? 뜰래? 하면서 막 대빵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서로 눈싸움하고 있고 그런 작품들은 좀 안 좋아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은 마도전생기입니다. 마도전생기 여러분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나오자마자 C, A, C, B 아니면 C인데 B, C. 야, 오늘 사실 오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마도전생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채팅창에 A, S, A 할까봐 걱정하고 왔어요. 솔직히 진짜로.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나눠봐야죠. 마도전생기는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실 무협에 가까운 쪽인데 이쪽은 안 들어가는 티어를 매겨본다면은 사실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쉬움에 넣거든요. 일단은 제가 3D 작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만화는 2D로 들어가는 펜선 그림체를 제가 좋아하고 마도전생기는 3D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림체잖아요. 마도전생기가 최근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전투씬이 괜찮아지고 캐릭터 막 싸우는 거 보면은 그 씬 장면들이 잘 뽑혔고 교주가 캐릭터가 특히 잘 뽑혔고 하는데 그게 저는 3D가 좀 짜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작화인 게 일단 첫 번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요즘 싸우는 거 너무 판타지 같아요. 갑자기 주인공이 막 각성 해가지고 야 검 날아간다 하면서 싸우고 주인공 갑자기 죽어가기 직전이었는데 하면서 근성으로 막 갑자기 다 회복되고 하는 그런 게 그냥 판타지 아닌가? 그냥 드래곤볼에서 시간과 거기 방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 짱 세짐 그럼 뭐가 다를까 싶어가지고 판타지적인 웹툰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괴력난신. 현재 기준으로는 볼만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만함하고 재미있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림체가 다른 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볼만함으로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괴력난신은 솔직히 지금 그 압도적인 압사라는 그 그림체, 말도 안 되는 그림체, 말도 안 되는 우리 예쁜 역캐들 그냥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하는데 요런 것까지 열심히 그리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못생긴 거 그냥 넘겨도 되지 않을까요? 고맙기는 하지만 다음 작품입니다. 천마육성.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딱 여기 B에 넣으면 맞지 않을까? 네, 우리 매력적인 소령씨 캐릭터 너무 잘 뽑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령이가 초반이랑 중간이랑 지금이랑 그림체가 완전 다른 거 아세요? 이게 84화 장면이거든요. 이게 24화 소령이에요. 같은 사람일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소령이가 예뻐서 재밌는 거고. 다음 작품입니다. 나왔다. 할배 무사와 지존소. 이거 재밌지 않아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새 너무 재밌어 이거. A에서 B, B. 저는 지금까지를 기준으로는 A에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더 전개되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재밌으면 넣어도 된다 항상 말하지만 어린 아이가 들어갔다는 거는 너무너무 치트키입니다. 어린아이 들어간 작품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화산귀환이 있고요.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초반 부분, 빙의자를 위한 특혜 애 크기 전까지는 진짜 재밌었고, 무림세가의 천대받는 소녀딸이 되었다. 주인공이 어린아이라는 거는 정말 치트키인데, 이게 왜 치트키냐면은 누가 와도 공감이 돼요. 남성향 여성향 상관없이 어린아이는 남자 여자를 안 나누고 남녀노소를 안 나누고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귀여우니까. 맞아 고양이가 아니라 귀여움은 세상을 구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한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사신. 이게 또 천라지망 편 기준으로 명작. 천라지망 뚫고 가면서 거기서 한 명씩 스토리가 엮이고 야 도망쳐 내가 여기를 맡을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야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지? 근데 그 탈출했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딱 나오는 그런 느낌, 그 천라지망을 뚫고 가는 그 긴박감과 세력끼리 엮이는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토리가 천라지망을 뚫으면서 정말 너무 잘 표현이 됐거든요. 신망을 뚫고 가는 스토리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앞에 부분은 명작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위에 부분이 명작이 아니라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겠죠. 그 뒤는 볼만한 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연재되고 있는 내용은 볼만한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신망을 뚫고 가서 결국에서 중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도 우리 문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의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작품을 결정짓는 모든 얘기가 협에서 나오고 충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유가 공감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주인공이 그 협을 느끼는지, 어떤 거를 배워왔고 어떤 기술을 쌓아왔고 어떤 배경 지식 속에서 얘가 그 협을 피워낸 건지가 저는 공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토리 전달이 안 돼서 그냥 지금은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거밖에 스토리가 안 남은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볼만함 정도. 종합을 내리면은 아직은 재밌음에 넣어도 되는 작품이 아닌가. 초반에 신망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다음 작품입니다. 천하서고 대공자. 이거 요새 진짜 재밌죠 이거? 지금 작화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화가 아쉽다고요 여러분? 요새 물 올랐어요 요새. 초반에는 작화가 좀 아쉬운 작품이 맞았는데 가면 갈수록 작화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하서고 대공자는 어디쯤으로 넣으면 될까요? 저는 요 정도 넣으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와 협의 중간인데 둘 중에 어디에
무에 가깝냐라고 물어보면 협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후궁이 그 물인맹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냥 단순히 스토리만 딱딱딱딱 풀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사랑이 말하는 게 결국 요 협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서 천하서구 대공자가 요새 폼이 오른 이유가 초반 내용은 요 무 쪽으로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협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해서 요새 폼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을 매겨보자면은 저는 겐치로 A급에 넣겠습니다. 저는 협 내용 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짜장 한 그릇에 제갈새가 대릴사위. 일부러 좀 활기차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방금 말한 그 느낌이 작품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협보다는 힐링 소설.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무협으로 사실 분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협 세계관에 떨어진 주인공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강자들 사이에서 요리하러 보러 가는 요리 만화에 가깝다 이거죠. 재미 정도만 따지면 개그 만화랑 코미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A급에 넣으면 되는데 무협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은 아쉬움에 들어가는 게 사실 맞죠. 왜냐면 무협적인 내용 거의 없거든요. 무협의 탈을 쓴 코미디 작품 해서 코미디로 분류를 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따로 분류하죠. 넣지 맙시다. 이게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안 넣는 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천하제일 대상형. 대상혁? 제 유튜브에도 기습 숭배 영상 하나 있거든요. 평범하게 페이커 숭배하는 영상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시 숭배, 기습 숭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광마회기입니다. 광마회기. 광마회기 얘기할 때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항상 제가 지표를 말할 때 해외 웹툰 연재처 지표도 항상 보는데 Return of the Mad Demon 광마회기 여기 있죠. 여기 광마회기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해외에서 굉장히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광마회기.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넣고 싶냐? 저는 이제 오늘의 첫 명작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광마회기. 이거는 개인 취향이 되게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그 코드나 광마의 골 때리는 내용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골 때리는 거에 공감이 되면은 명작으로 넣어가고 골 때리는 게 공감이 안 된다 하면 볼만함으로 내려가는 그런 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으면은 정말 잘 맞고 안 맞으면은 정말 안 맞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맞는 사람이라서 명작으로 넣게 되었다. 주인공의 또라이적인 면모가 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를 나눠보면은 광마회기의 가장 우리가 보는 주된 재미, 애들이 싸우러 가는 거 봐요?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강해지는 거 보러 가요? 아니잖아요. 주인공의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또라이함, 코미디함,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주인공만의 철학, 그거를 보러 가잖아요. 그 철학이 대인을 위한 거 아니더라도, 충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것이 나다 하는 얘기가 주인공만의 협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주인공만의 표현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일타강사 백사부. 분류부터 가죠. 화기 옆에 붙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에 굉장히 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장 취업 당했다랑 백사부랑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설정을 제외하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애매한, 결국 교수님 나와가지고 애들 때려잡으면서 애들 키우는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 스토리의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판타지 아카데미물로 나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냥 설정만 무협을 따온 거죠. 그래서 요새 판타지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작품. 그리고 솔직히 백사부 남성향보다는 여성향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백사부라는 캐릭터 자체가 아카데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우정이 느껴지고 스승의 은혜가 느껴지는 낭만 넘치는 그런 스승적인 물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B 정도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우리 또 오늘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무림서부까지 하면은 다음부터는 카카오예요. 헷갈릴 때는 이거 분류부터 해보면은 생각하기 조금 편하거든요. 여기죠. 무림서부는. 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은 서명이라고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림서부를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는 무림서부는 정통 무협이다. 무림서부가 문제점이 첫 번째가 그림체. 일단 그림체가 호불호가 그냥 아주 말도 안 되게 갈리는 그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영화 장면이었을 텐데 요 그림체 자체가 메이저하게 먹히는 그림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형보다는 좀 현실성에 가까운 잘 어울리는 그림체지만 대중적으로 엄청 잘 팔릴
만한 그런 그림체는 아니다 싶고, 두 번째가 작품이 너무 포텐이 좀 늦게 터진다 하는 게 또 문제가 있죠. 팔곡권 에피소드가 진짜 고트였잖아요. 이때 연출이. 무림서부 혹시 1화 보고 그림체 안 맞네? 이거 재미없겠나? 하시는 분은 일단 43화 44화 여기만 보세요. 일단 이거 보고 나서 생각해주세요. 이 작품이 나랑 맞는 작품인지 아닌 건지. 아무래도 그 호불호가 갈리는 굉장히 작품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림체 불호 쪽에 가까워요. 이게 그림체가 저도 호였으면은 명작에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호 쪽에 가까워서 저는 재밌음 정도에 넣는 작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이새 무협 느낌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멸망 이후의 세계 무협판 같은 느낌. 아, 그럼 B에 넣을까요? 그냥 B 수문장으로 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로그인 무림 SSAA. 저도 A 맨 위에다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현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림 쪽이 너무 재밌다. 현대 세계관이 나왔을 때 그게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림 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재밌으니까 현대가 이거에 비해서 재미없어 보이는, 좀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두면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느껴지는 그런 느낌. 로그인 무림도 초반 그림체랑 최근에 연재되고 있는 그림체랑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초반에 이런 좀 가벼워 보이는 살짝 양산형 판타지에 가까운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요새 와씨 그림체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작품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하고 무림 쪽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A급 거의 탑티어급으로 넣으면 딱 맞지 않을까. 이거 진짜 애매하거든요. 어디로 넣어야 될까요? 미음, 히읗, 무, 협. 중앙보다는 조금 여기식에 가까운 요 정도. 무도 그렇고 협도 그렇고 우리 판타지적인 느낌도 그렇고 그 사이를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서 가고 있는 요새 보기 힘든 작품이다. 다음 작품입니다. 무신귀환록. 제 유튜브 단골 손님 중에 하나거든요. 요 중간에 한번 이 짤 썼다가 이 작품 어디예요? 이 작품 어디예요? 요거 어디서 나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삐 소미가 귀엽다. 저도 그냥 볼만한 라인에 그냥 분류가 또 따로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는 해요. 사실 그냥 일상 힐링 육아물 라인을 타고 있지 않나. 그냥 요 무협이라고 뺄까요?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무협이랑 같이 묶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무협 따로 분류해 두겠습니다. 유사 무협. 넘어가겠습니다. 무아 나왔다. 남자의 웹툰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국검전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전투신의 가시성, 어떻게 탁 싸우고 주인공의 보법이 어떻게 바바바박 움직이고 구도를 잡는 게 말도 안 돼. 이 전투신 구도를 잡는 게 국검 같은 구도를 잡는 작품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 볼 것 같은 두 명이 싸우고 있으면 밑에서 카메라 이렇게 올려가지고 착 해서 착착 클로즈업 딱 했다가 팍팍 촥촥 하는 그런 느낌의 낭만 넘치는 연출, 아무 말 없이 착 하고 칼을 휘두르고 쓱 보고 말없이 떠나는. 그래서 저는 북검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명작에 넣으면 딱 맞지 않을까. 작품을 작화만 따지면은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작화, 연출, 액션 씬만 따지면은 우주 명작으로 무조건 넣어야 되는 작품. 나혼랩하고 전투 씬을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작품 생각을 하지만, 작화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는 그림체여서 초반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크고, 북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적인 연출도 굉장히 잘 됐지만 그것보다는 무 쪽에 가까워서 액션 씬 하나를 정말 빡세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사실 그거 이후로는 주인공 크고 나서 이제 수염 덥수룩한 이후로는 거의 복수 쪽으로만 내용이 진행이 되니까 무 쪽에 가까운 작품이 아닌가. 하지만 얘네들보다는 둘 다 표현이 좀 더 잘 된 작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그림체, 다른 전투씬이었다면은 아예 여기까지 내려갈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춘 게 요런 느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비례도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협은 절대 없죠. 그쵸, 맞아. 협은 없어요. 비례도에 협은 절대 없죠.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례도가 일타 강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카데미를 들어가면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오히려 무협 작품보다는 아카데미물에 가까운 작품이 아닐까. 제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거든요. 패기, 먼치킨, 판타지, 아카데미물에서 판타지를 무협으로만 바꾸면은 비례도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재미인가요를 물어봤을 때 스토리가 엄청 재밌어서 보나 하면 조금 애매하고, 등장인물 매력이 그렇게 매력적이라서 보나 해도 조금 애매하고, 전개가 이렇게 빨라지고 액션씬이 좋아서 보나 해도 조금 애매하고, 어떤 점이 재밌나?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점을 하나를 확실하게 팍 정해서 말하기가 그냥 다 애매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도가 많이 느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무당기업
왼쪽에 넣어야 될까요? 오른쪽에 넣어야 될까요? 제목에 협이 있긴 하네요. 무단기 협 없다고 말 못하고 없다고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무에 가까움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무단기 협이 딱 비례도 옆에 들어가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두 작품이 가지는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무단기 협이랑 비례도랑 주인공이 완전 사이다에 주인공 밑에 따까리들 몇 명 있고 적다 하는 세력 있고 걔네들 두들겨 패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엄청 무겁지 않고 주인공이 완전 유쾌하게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엄청 세서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다 쓸어버리고 끝나는 그러면서 밝혀지는 세계관의 한 조각씩 그리고 느껴지는 담점도 비슷하다. 자 여러분들 무단기업 보신 분들 무단기업에서 가장 머리에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위의 작품들은 그게 솔직히 되거든요. 무단기업은 무난무난하게 재밌는데 그 중에서 하나 뽑아보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관존 이강진. 뭐야 벌써 3시간 50분이나 했네요. 진짜 오래 했다. 그림체 아쉬움 캐릭터는 S A 줄만 한 듯 A 저도 딱 A 넣으면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음에 딱 정말 잘 알맞는 작품이 아닐까. 관존 이강진이 그림체가 좋았으면 오히려 이 맛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 그림체가 생각보다 스승의 따뜻함과 관존 이강진만의 사이코패스함이 생각보다 잘 묻어나거든요. 그림체가 별로다 뭐 액션씬이 아쉽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아쉬워서 얘네들의 스토리가 우리한테 전달이 잘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요 분류를 해보자면은 관존 이강진은 섭에 정말 가까운 작품이 아니었나. 감동 소재 치트키 사람을 모르는 존재가 사람을 알아가는 이거 진짜 감동 소재 치트키죠.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존재가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이 나한테 가르쳐주면 하나 주고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씩 주고 그 가르침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돼가지고 그 나침반으로 하나씩 협을 배우고 협을 행하는 에피소드가 너무 좋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신마경천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마경천기 교주가 될 때까지는 진짜 S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회귀를 해가지고 주인공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끝을 올라간다는 스토리를 짜낸 거에 정말 그냥 필요한 거 다 넣고 필요 없는 거 다 잘 쳐내는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교주가 된 이후로는 또 세력 간의 전쟁 구도로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세계관들을 알고 봐야 재밌는 작품으로 넘어간 초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뭐가 되겠다 교주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협을 가지고 그 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요새 진행되는 전쟁 에피소드는 요걸 다 버리고 이쪽으로 올라간 지금은 이렇게 무무무로 가는 작품이라서 무무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정말 환장할 만한 작품이 맞는 근데 이제 요 무 쪽을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정치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세력 구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이 아예 사라져버린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종합하면 그냥 재밌으면 넣는 게 맞는 작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초반의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다음 작품입니다. 무사만리행입니다. 사실 제일 의문인 거 이거 무협 맞아요? 무랑 협을 논하면 무협이긴 한데 그래도 무협 쪽 세계관이 아예 안 나오는데 이걸 무협으로 묶는 게 맞을까 싶거든요. 네이버에 장르를 들어가서 무협 사극으로 묶으면은 여기에 무사만리행이 있어요. 무협 사극, 퓨전 사극, 판타지 무협, 먼치킨 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 킹덤물 있잖아요. 킹덤 역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주인공이 무언가를 이뤄가고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싸워가는 요런 역사물 사극물에 가까운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무협으로 분류하기가 싫거든요. 무협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협이 아님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황제폐하 생각하면 명작. 황제폐하님 설정이랑 임팩트랑 스토리 하나는 정말 맛있게 잘 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타 작품들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길게 가는 흐름으로 갔어야 했을까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계속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 싸우는데 압축해서 진행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호불호가 갈리는 그림체잖아요. 이 그림체만 보고 나는 이런 거는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런 그림체임에도 불구하고 호흡 자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작품이라서 아쉬운 작품일 수 있다. 하지만 황제폐하 하나만큼은 굉장히 잘 짠 거는 맞다 해서 넘어갈게요. 아비무쌍. 우리 이것부터 해볼까요? 어디 쪽에 맞을까요? 이강진하고 같이 두면 맞지 않을까요? 협에 가까운 무협. 하늘의 뜻을 아니 아비는 무쌍이다. 지천명 아비무쌍.
아비무쌍이 평가가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 자식들을 위해서 한 번 바쳐서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그런 내용을 보고 싶은데 중반 부분 넘어가면서 갑금무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력을 만드는데 세력 만들어서 싸우는 게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내용이었나 하면은 조금 애매해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갑금무사 나오기 전 에피소드까지는 무조건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무협 무가 강해지는 협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 얘기가 거의 명작이다 그래도 명작이다 라고 말하는데 취향 탈 것 같긴 하다. 넣읍시다 명작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근데 그 단점은 확실하게 있어요. 세력 싸움 하는 거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그 얘기가 있는 건 확실하고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우리 무적자는 저는 무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 배경이 들어갔을 뿐이지 무협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가 무협에서 흔히들 생각하는 에피소드에 현대 스킨을 씌워놓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껴지는 건 현대물, 현대 느와르, 현대 액션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저는 무협하고 거의 동일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적자는 복수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과 아내를 잃은 슬픔을 해소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가문의 원수, 너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죽였어 하고 그 복수를 해가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걸 잃은 슬픔을 해소할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잃게 한 애들한테 가서 그 슬픔을 해소하는 이야기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적자를 굉장히 재밌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슬픔이 계속 느껴져요. 얘가 얼마나 슬픈지가 주인공 행동에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 작품 중에 영화 나오면 진짜 초우주 명작급 영화 하나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속자 영화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취로는 A급 끄트머리입니다. 개인 취향. 그래서 지금 딱 나오는 게 용두 용미면 S도 줄 수 있지가 요런 작품이 정말 결말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났다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A 재밌음. 무협 웹툰 티어 리스트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자면은 티어리스트 우주명작은 없습니다. 우주명작은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가 호불호가 너무너무 갈리는 장르라서 장르적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에게 우주명작급으로 다가올 만한 작품은 아직 없진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아수라나 무적자 정도가 후반 포텐을 어마어마하게 쌓아가면은 충분히 저 위로 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작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우리 명작에 들어가는 거 북검정기 현 무협에서 가장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비무쌍이 후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초중반 내용에 넘어갈 때까지는 너무도 지천명 아비무쌍 내용이 너무도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명작 반열에 넣게 됐고 광마회기 이만큼 우리에게 또라이의 울림을 주는 말을 주는 작품이 없으니까 여기에 넣게 되었고 재밌음 라인에는 현대 파트만 안 나왔으면 정말 명작 반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로그인 무림 화산기환에 대해서는 우리 목요일 방송에서 제대로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 화산기환은 재밌음 아수라 최근에 나왔지만 판타지와 무협 세계관의 퓨전 무협을 정말 잘 가고 있는 아수라랑 우리 꼬맹이가 귀여운 지존손녀 할배무사와 지존손녀 스승의 위대함을 느끼는 관존이 강진 신망 에피소드 한정해서는 명작으로 올라갈 만한 사신 마교 교주 될 때까지는 정말 명작인 신마경청기 아니야 보세요 무적자 아니 보세요 그냥 재밌음 요새 폼 진짜 좋은 천하서구 대공자까지 해서 재밌음 라인에 들어갈 것 같고 볼만함 라인에 우리는 무림서부가 그림체랑 느껴지는 세계관의 향기에서 호불호가 너무 심하게 갈려서 내용 에피소드만 본다면 명작이나 재밌음에 넣을만 하지만 갈리는 호불호가 저는 좀 아쉬워서 볼만함에 수문장을 하고 있는 느낌 하고 나머지는 뭐 비례도 무단기업 아니면 우리 한종월야 작가님의 절대건강 나노만신 괴력난신 그런 작품이 밑에 있다 볼만함 라인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독 말이 많은 이유 티어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보잖아요 사람들이. 안 본 사람은 이게 없으면 안 본다고요. 안 본 사람들한테 아무리 북검정기가 아무리 그렇게 재밌다라고 홍보를 해도 1, 2화 보고 보겠냐고요. 절대 안 보죠. 1, 2화 보고 야씨 이 그림체 확 그냥 나한테 이딴 거를 추천해줘 너나 봐라 하면서 북검정기 추천해줘도 볼 거냐고요. 안 보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다 이해되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의견도 다 이해되지만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재밌는 걸 사람들이 계속 본다니까요. 웹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
사람들이 웹툰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볼 거 아니까. 욕먹을 거 솔직히 각오하고 한 거고, 사실 이거 안 하고 그냥 제 추천도 나누는 거 했어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도를 안 하고 일부러 티어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줘야지 결국 볼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우리 맘바.